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거세게 이어집니다. 정민은 와이퍼 속도를 최대치로 높였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이미 반쯤 잠겨 있었고 중앙선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다른 손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붙잡듯 눌렀습니다. 이 근처 다리 밑을 지나면 고지대가 나온다는 안내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신호는 금세 끊겼습니다. 정민은 잠시 차량을 갓길로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의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며 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두어 번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이미 물이 엔진 하부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젠장 이런 날씨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속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전역에 시간당 80mm의 폭우 도로 통제 중. 음성은 지직거리다 끊겼고 이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대신 서비스 불가 지역입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습기로 가득하고 숨을 쉴 때마다 창문에 하얀 김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서 스며든 빗물이 그의 신발 밑창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바깥 공기는 한층 더 눅눅했습니다. 도로 위 물살은 허리 높이까지 올라 있었고 먼 거리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빛에 도로 옆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하천 경계 구역, 통행 금지라는 표지판이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차 문을 닫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차량 몇 대가 멈춰 있었지만 운전석 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잠시도 멈출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파가 사라진 표시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정민은 비닐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린 뒤 차 안으로 돌아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의자 뒤편에서 공구 상자가 굴러와 발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심히 발로 밀어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봇대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의 주파수가 다시 맞춰지며 미세한 잡음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재 도로 침수로 구조 지연 중입니다. 차량 내 대피 유지. 음성은 끊기고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 세상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정민은 물살을 헤치며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전등은 없었고 휴대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바람이 비를 옆으로 밀어붙였고 도로 표지판은 반쯤 잠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차량의 비상등이었습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다가가자 창문 안쪽에서 손이 흔들렸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정민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물살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로 문을 밀어 열고 여성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높은 데로 가야 해요. 여성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근처 산길 쪽에 집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봤어요. 정민은 망설였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강처럼 변해 있었고 하천 쪽은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 2개를 합쳐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 나무, 플라스틱 통들이 함께 흘러가며 부딪혔습니다. 정민은 손을 내밀어 은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잡아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속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전봇대를 넘어 비탈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발밑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신발은 금세 빠져나갈 듯 푹푹 빠졌습니다. 은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저 위쪽에 창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비를 피하죠.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불빛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창고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민과 은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피난왔습니다. 그곳에는 트럭 기사 박노식, 그리고 노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바깥 빗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젖은 옷을 짜내며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호만 잡히면 좋을 텐데. 은하는 보조 배터리를 꺼내 라디오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색 SUV 실종 차량 수색 중 탑승자 1명, 여성.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창고 벽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식은 트럭 키를 손에 쥔 채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러다 다 잠기겠어. 정민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계속 번쩍이며 마치 새벽 같았습니다. 은하는 벽에 기대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 멈출 생각이 없네요. 정민은 그녀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전등을 꺼내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뒷벽이 쾅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민은 은하의 손을 붙잡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밖은 완전히 물바다였습니다. 차량 파편이 떠다니고 도로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비명을 지르며 물에 휩쓸렸습니다. 정민은 그를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하가 정민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쪽이에요. 산길로 가야 해요. 정민은 젖은 얼굴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오직 본능만으로 움직였습니다. 물살은 발목을 때렸고 바람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멀리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하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저기에요. 저기 집이 보여요. 정민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폐가처럼 보이는 주택이 산비탈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열쇠가?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은 낡은 가구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사진 속 여성이 은하임을 알아봤습니다. 남자는 뉴스에서 봤던 실종자였습니다. 여기 당신 집입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요. 동생이랑 살았어요. 그녀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일기장과 낡은 상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은하 2019년 여름이라 적힌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치며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 통신 복구 지연. 은하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붕 틈새로 물이 떨어졌고 방 안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은하는 벽에 기대 앉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비였어요. 정민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랑 이 길을 달렸죠. 통신이 끊기고 차가 멈췄어요. 은하는 손끝으로 상자 뚜껑을 쓸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정민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로 온 이유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애가 진짜 떠났는지.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팔찌와 젖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렸습니다. 벽이 갈라지며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나가야 해요. 정민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이제야 돌아왔으니까요. 정민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음 순간 전기가 나가며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이 터지며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나가요. 빨리. 그가 외쳤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결에 섞여 희미했습니다. 정민은 억지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탈 아래쪽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쪽으로. 정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땅이 무너졌습니다. 은하가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정민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민은 거친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은하, 대답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구조대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그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정민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에는 은하의 팔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빗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홍수는 잦아들고 구조대는 잔해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구급차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멍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팔찌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윤태가 다가왔습니다. 이 팔찌, 혹시 동행하던 분 겁니까?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록지를 덮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됩니다. 라디오에서는 복구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신망 복구 완료, 실종자 수색 진행 중. 정민은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그 안엔 미처 전송되지 못한 보험사 신고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사 연결 실패.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구조대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근처는 어떻게 오신 겁니까? 정민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녀가 길을 알았어요. 며칠 후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산자락. 윤태는 진흙 속에서 빛나는 팔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H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닐에 담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산 아래 잠긴 도로 위로 햇살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SUV 잔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디오 뉴스가 들렸습니다. 홍수 피해 복구율 80% 생존자 구조 완료. 윤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산 위 전망대 근처 정민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녹슨 공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하의 보조 배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켜봤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며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은하와 한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이 스쳤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고 햇살이 반사되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정민은 손에 쥔 팔찌를 강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미세한 전화 신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